네, 여기는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설무대입니다. 지금 광주 사회작가치 매칭데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시간이요, 여유가 있지 않아서 조금 빨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만난 것 같은데요. 네, 익숙한 얼굴이 한 번 더 올라오셨어요. 트러스 프리한 배리어 프리 프리한 축제 조성 캠페인을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실 이따의 김현우 선생님께 의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만났던 1시간 챌린지로 아까 앞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걸음 프로젝트와 프리한 축제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다시 얼굴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 자료를 나오나요? 네, 발표 자료 띄워주세요. 네. 아니, 뭐, 그,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네, 한걸음 프로젝트부터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있다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앞서 매뉴얼 개발을 1시간 챌린지에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매뉴얼 개발을 통해서 실제 실험하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번에는 그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행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사람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 요즘에 ESG 경영평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환경과 사회와 구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평가를 수치를 매겨서 좀 더 좋은 평가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들도 그런 기업을 선호하고 그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그러면 행사도 ESG에 맞춘 행사를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챌린지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요즘에 기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지구와 그 사람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구를 위한 프로젝트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폐현수막이나 이런 그 행사에 나오는 쓰레기들 문제가 있는데 제가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실제 행사에서 쓰고 남은 그런 현수막들을 리폼한 굿즈 제품이에요. 되게 짱짱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굿즈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의제에 나왔었는데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쓰레기 없는 행사 뭐 이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제로 웨이스트가 뭔지라는 그런 설명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매뉴얼에 화해가지고 다른 행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벽 없는 사회를 위한 한걸음 챌린지에서는 베리어 프리 지도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뭐 화장실이라던가 어떻게 내가 안내 데스크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 경로 같은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존이라는 전시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행사장 안에서 그런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이런 제품도 있구나,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제품을 이용하면은 내가 좀 더 비장애인과 함께 뭔가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화면이 없나요? 네, 그 보시면은 그 이게 이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그 지표인데요. 그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과 지구를 위한 그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그 이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지표인데 이런 것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ESG 경영 평가의 척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구상을 한 게 이제 프리한 축제 조성 캠페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1시간 챌린지는 이제 매뉴얼을 구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챌린지는 그 매뉴얼을 실행하는 단계라면, 프리한 축제 조성 캠페인은 이제 그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확산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한 축제, 그 프리라는 말이 자유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이 없는, 베리어 프리 할 때 장벽 없는 사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트래시 프리와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쓰레기도 없고 그 장벽도 없는 그런 축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영상 콘텐츠와 매뉴얼, 그 개발된 매뉴얼을 영상 콘텐츠화하고 그 백서를 이제 온라인 채널이라는 그 개설을 통해서 이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노출시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콘텐츠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 콘텐츠와 그리고 이런 굿즈 제작을 통해서 이런 굿즈도 다음 행사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행사에서 진행을 하실 때 그 감독님이라던가 이런 그 기획단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챌린지라고 해서 프리한 축제 챌린지, 요즘 덕분에 챌린지라던가 이런 챌린지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SNS를 활용한 챌린지를 통해서 조금 더 이 프리한 축제라는 것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에 보여드렸던 굿즈를 이제 관람객들에게 제공을 하거나 이런 유도를 시켜가지고 이 행사에서는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그런 그 인증 이벤트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좀 더 프리한 축제라는 것이 많이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마치 하나의 축제 같은 무대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축제처럼. 제 앞에는 굉장히 그 축제를 즐기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이 서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반응 없어요. 여러분! 네! 방금 축제 제안해 주셨어요. 이거 조금 더 힘있게 축제 같게 즐겁게 실행하시라고 여러분 하면 예!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예! 이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소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유민 선생님께서요. 마을 커뮤니티 케어 동행 소개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광산구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소개와 함께 같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을 돌봄 사업을 맡고 있는 김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광산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요처 연결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을의 문제들을 자원봉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문제를 발견하고 역할을 해결하는 역할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회적 가치 매칭 사업은 마을 커뮤니티 케어 동행입니다. 자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재난이 무엇인가요? 네. 대답을 안 해주셔서 코로나19입니다. 우리 센터는 지난 겨울 급속하게 확산된 코로나19와 또 다른 재난이었던 폭설, 북극 한파로 이동 취약증인 어르신 및 장애인 세대가 집안에 고립된 상황을 인지하고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긴급 돌봄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방문 체크리스트를 통해 건강 상태, 청결 상태, 음식물 섭취 상태를 기본으로 체크하고 기타 빨래, 임용 등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동절기 돌봄 활동 결과 첫 번째,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연속으로 지속적인 방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두 번째, 독거 어르신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3번,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욕구를 파악해 보니까 임의용, 반찬 지원, 간단 집수리 등의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정이었습니다. 특히 돌봄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례로 이번 돌봄 활동을 진행하면서 한 자원봉사자가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여 119 신고 후 긴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찔했던 상황이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센터는 광산구 마을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돌봄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게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자원봉사 캠프는 동 단위별로 리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로 16개 동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위는 우산 월곡 마을관리소입니다. 주택거주 주민들을 위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총 5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세 번째 단위는 일반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크게 이 세 단위에서 직접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안부를 묻는 활동에서 나아가 그 세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연결하는 역할도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마을 자원봉사자, 즉 주민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그 이웃을 보살피며 이웃의 문제까지 찾아 해결하는 것이 마을 커뮤니티 케어 동행의 핵심 내용입니다. 총 500세대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빈손으로 세대를 방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대 방문 시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갈 물품, 예를 들면 두유, 마스크, 생필품 등과 같은 등과 자원봉사자의 신분을 알리는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현물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 필요한 사항은 여기 많은 공기업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노후된 주택에서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전기 수리, 문 경집 같은 집 수리, 수도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센터의 사회적 가치 매칭 사업은 다른 사업들보다 혁신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이웃의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요, 뭔가 큰 변화가 있고 이전과 다른 무엇인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켜야 할 가치와 우리가 꼭 이어가야 할 그런 관심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힘, 그것이 또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는요, 12개의 추진 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관은요,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인데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민철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나갈 때에 대해서 다들 빨리 끝내면 좋겠다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이름 그대로인데요.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3년 전에 구성이 되었고요. 올해 3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사실상은 이거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를 좀 만드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데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네, 많은 역할을. 네. 네, 저희가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의제를 많은 단체 또 사회적 기업들에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의제들을 공공기관 또 기업들과 연결하는 그 협업의 통로 역할을 저희 플랫폼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지금 활발하게 많은 미팅들이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저도 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제안과 자원의 중매쟁이 역할을 하신 건가요? 네네. 아. 굉장히 정확한 키워드네요. 네, 중매쟁이. 네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더 활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빠르게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실 이민철 지평위원장님께 우리 네.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의제 소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IT를 활용한 경제활동 취약계층의 수익활동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퍼니브라운의 최현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퍼니브라운 대표 최원호입니다. 네, 퍼니브라운의 소개와 퍼니브라운에서 제안하는 IT를 활용한 경제활동 취약계층의 수익활동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주식회사 퍼니브라운은요, 그 영화 인천 상륙작전 컴퓨터 그래픽으로 출발한 회사고요. 이후 영화, 드라마, 콘서트,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IT 어플 더하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퍼니브라운이 제안하는 의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퍼니브라운 대표 최원호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 더하다 시작하겠습니다. 더하다는 재능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당근마켓, 근거리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45세 김미선 주부님은 핑거니팅 취미를 활용하여 거주지 인근 카페에서 2시간을 강의하시고 수익 금액으로 8만 원을 가져가셨습니다. 현재는 창업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요리를 취미로 하는 29세 청년은 빼빼로 만들기를 통해 경제활동하셨고 26세 청년은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하였으나 거주지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 축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35세 경력 단절 여성 또한 제과 제빵 자격을 보유하여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더하다는 경제활동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경력 단절자, 사회초년생, 전공자 및 자격증 보유자 등 재능과 의지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플랫폼 더하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과 이동 비용을 극단적으로 절감하여 소득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이득 비용은 연간 294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하다의 특별함은 일거리 발굴단에 있습니다. 이들은 재능을 발굴하여 활성화하고 재능 정보를 확산하여 재능의 수요 공급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측면에서 현실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경제활동으로 존재감과 자존감을 고취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협업 미팅, 설명회, 부스 참여를 하였고 업무 협약, 보도자료 배포, SNS 노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1000건 이상의 재능 실매칭을 달성하였고 작년 행정안전부 선정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한전 KDN에서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귀한 자금의 용도는 경제활동 취약계층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장소대여, 재료비, 홍보, 시스템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며 청년, 노인 등 특정 집단에 지정 가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퍼니브라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화, 드라마, 콘서트, 웹툰, IT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잡일, 재능은 꼭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식회사 퍼니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능은 꼭 활용이 돼야 되죠. 재능을 썩히면 안 되죠. 네, IT를 활용해서 경제활동 취약계층의 수익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제를 제안해 주신 퍼니브라운의 최원호 대표님이었습니다. 빠르게 또 공공기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기관은요, 한전 KDN입니다. 한전 KDN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ICT로 진흥화되는 에너지. 초연결 네트워크로 융합되는 에너지 산업.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스마트 에너지 ICT 세상. 한전 KDN이 열겠습니다. (1992년) ICT 공기업으로 설립된 한전 KDN. 전력과 ICT를 통합한 스마트 에너지 기술로 효율 중심의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왔습니다. 전력 ICT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 KDN. 전력 ICT로 전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전 KDN. 스마트 그리드의 데이터 인프라, 전력통신 ICT. 전력 산업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력 경영 IT.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정보 보호 기술 등 대한민국 ICT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으며 전력 ICT 기술 전문화와 고도화를 통해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 발전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력 ICT 공기업 한전 KDN. 4차 산업시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하여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AI CBM 기술 개발을 선도하며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분산형 전원 종합 운영 시스템, ESS 솔루션, 차세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등 혁신형 에너지 ICT 신기술을 확보하고 클라우드형 빅데이터 사업, 차세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시스템 사업 등으로 에너지 신산업 확산과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해외로 에너지 ICT 기술을 수출하는 한전 KDN. 국내에서 쌓은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무대를 세계로 넓혀 에너지 ICT의 핵심 기술을 전파하는 글로벌 에너지 ICT 기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ICT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ICT로 전 세계 에너지가 연결되는 스마트 에너지 ICT 세상. 한전 KDN이 실현하겠습니다. 네, 빛가람 도시 나주 혁신 도시에는요, 전력 계열 공공기관 4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 KPS,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한전 KDN인데요. 한전 KDN 소개해주실 박기은 주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 잠깐 소개를 보기는 했는데요. 간단하게 또 KDN 한 말씀. 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네, 우선 저는 그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박기은 주임이라고 하고요.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우선 일반 시민분들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제 전력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제 전력이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저희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전력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제어를 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KDN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혹은 지역 상생을 위해서 올해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저희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IT 기기를 지원을 하고 실제로 이 IT 기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IT홈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을 예정이고 이제 작년엔 코로나가
19 바이러스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비대면으로 네, 비대면으로 사업이 많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서 많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올해도 이런 저희가 나주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다양하게 좀 새롭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특별히 그 한전과 전력 계열의 4개의 회사에서 이번 사회적가치 매칭대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관심 있는 의제들이 좀 있잖아요. 아, 예,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미팅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사회적가치 매칭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전 KDN이 또 역할을 다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사회적 가치 매칭대회는 12개의 협업기관이 추진기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광주광역자활센터의 박기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주광역자활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광주광역자활센터는요, 2013년에 개소해서 광주 지역에 9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9개 지역자활센터와 지금은 한 40개 정도 되는, 아니 40여 개 되는 자활기업, 종사하는 종사자분들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분들의 역량강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그곳에서 만들어놨던 생산품에 대한 마케팅, 컨설팅, 또 다양한 홍보,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그 자활과 관련된 연구조사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중간 플랫폼 기관입니다. 네, 사실 이제 광역자활 내 지자체 연결된 이제 지역의 자활센터하고도 저희 사회적가치 매칭데이뿐만 아니라 광주의 다양한 의제들을 지금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하고 계시는데요. 향후 사회적가치 매칭데이와 연결하는 광주 광역자활센터의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 단위가 크게 한 4단계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활기업하고 관계가 되고 이 자활기업의 그 기업들이 매칭대회에 참여하고 또 그 기업들이 공공기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그것이 또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자활센터의 역할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의제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놀이터 꿈틀에서 나오셨습니다. 꿈틀의 아는영 대표님께서요, 한국어 놀이터, 한국인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 가지고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드림놀이터는 어떤 것일까요? 꿈틀? 네, 꿈이 꿈틀꿈틀할 것 같습니다. 네. 드림놀이터 꿈틀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드리머들의 성장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 놀이터하고 청소년 메이커가 직접 만드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심리 검사 도구를 만든 놀이터와 그리고 지금 공공의제로 제시한 한국어 놀이터의 세 꼭지로 꿈을 가진 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유리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꿈을 가진 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꿈틀이 제안하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 들어볼게요. 네. 네, 저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드리머들의 성장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공공의제로 제시한 한국어 놀이터는 사실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상담 배낭 여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네팔에 배낭 여행을 갔다가 한국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예비 외국인 노동자, 즉 한국어 학습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년에 저희 청소년들이 직접 한국어 수업을 하는 사진인데요. 지금 저기 있는 청소년들이 1명은 광주, 3명은 영암군에 있는 군단위에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주목하게 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예비 외국인 노동자들이 좋은 문제를 만나지 못해서 실제로 아주 열악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외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56만 명의 2019년에 56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EPS 토픽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문제를 주고 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할 때 좋은 한국어 실력과 그리고 기업에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오래 만나다 보니까 이 청소년 중에 다문화 청소년 또는 뭐 이렇게 어려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 타인에게 도움만 받았지 사실 그들이 누군가를 도우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사실은 거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게 된 게 외국인 근로자들, 예비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가 드리머라고 하고 16개 나라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한국어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을, 특히 저희 현재 청소년들도 포함해서 19명의 선생님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꿈틀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매일 한 문제씩의 문제를 냅니다. 저희의 기준은 5분 동안 낼 수 있는 문제가 기준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4월 8일자로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하루 한 문제 5분을 투자해서 내면 30분의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자원봉사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 문제를 내면 하루에 30분 그리고 그게 쌓여서 한 달이면 10시간의 자원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어 놀이터 문제를 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톡으로 문제를 내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하루에 5분 정도 투자해서 문제를 내고 그게 페이스북에 업로드가 되면 아주 많은 해외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제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올린 듣기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청소년이 녹음을 한 거고 문제를 내고 근데 이 문제를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한국어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내기 시작한 게 지금 쌓여서 한 4,000문제 정도 쌓였고요. 7,800명의 팔로워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고 페이스북 무료 문제로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저희가 모의고사 책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는 내가 제일 잘하는 한국어 그리고 이 예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한국어 이 두 가지를 매칭을 함으로써 저희 모토인데 콘툴러의 5분이 드리머의 50년을 바꿀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콘툴러들도 매일의 5분이 쌓이면 또 우리 청소년들도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도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상생의 가치를 이 한국어 놀이터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좋은 공공기관과 또 저희의 가치를 또 함께 키워가면서 저희도 성장하고 또 공공기관도 성장하고 저희 청소년들 그리고 예비 외국인 근로자들도 함께 성장하는 한국어 놀이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러 해외로 유학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내부 유학 형식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 지역의 자원을 연결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비행기 타고 해외로 유학 갑니까?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잘 연결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문제를 출제한 청소년이 나중에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는 엄마 나라로 직접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재미난 제안해 주셨습니다. 비슷한 또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내용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시는 방다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의제는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네. 요새 다문화 가정이 많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을 하였고 이분들이 특히나 결혼 이민자나 이런 기화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한국어 교육과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생각한 프로그램이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국어 교육과 미술 교육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는 이분들이 평소 필요한 한국어 교육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자신의 모국의 전래동화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미술 교육을 통해서는 이제 동화의 사파를 직접 그려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한국어 실력의 향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미술 교육을 통해서는 취미를 쉽게 가질 수 없는 다문화 가정분들을 위해서 취미를 갖게 하고, 그리고 또 혹시나 동화책 사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작가의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옆에 발표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그림과 미술과 또 언어적인 부분, 한국어와 또 그걸 동화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다문화 동화책에서,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다동행이라는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 개별적으로 뭔가 개인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가 점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이웃과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결하고 동행하는 의제들을 자꾸 많이 제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중언어 동화책 같은 거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왼쪽 페이지에는 모국어를 쓰고 오른쪽에는 이제 한국어를 써서, 이게 자녀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중 정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마지막에는 동화책을 동화 구현하고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제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이제 예상을 하고 기대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중 언어 동화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점점 되게 재미나면서도 우리 지역의 고민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었었던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 소개해 주신 방다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민들, 그리고 이주민 2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글로벌 세계 시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자원과 인력들의 연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심 가지신 공공기관과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은 꼭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사회적가치 매칭데이에는 21개 의제와 10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셨고, 그리고 오늘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혁신도시에는 16개의 공공기관과 광주 공기업,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국농어촌공사를 소개시켜 주실 신윤아 대리님 기다렸는데, 우리 마지막이니까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 네. 혁신도시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농수산 계열의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공기업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어떤 공사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네. 근데 이거 영상 있네요? 네. 영상 먼저 시작할까요? 네네, 영상 먼저 보시죠. 한국농어촌공사를 소개하는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땅에 희망이 보입니다.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건강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 미래가 열립니다. 어업과 어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가치가 더욱 커져갑니다. 행복이 넘치는 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생명이 있는 기업이죠. 한국농어촌공사, 어떤 기관인지 신윤아 대리님의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유나 대리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관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그리고 수자원 확보, 그리고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 등 국민과 농어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농지 활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ESG 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희 공사는 저희 사회공헌 활동을 행복충전 활동이라는 저희 기관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농어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KRC 영농도우미 활동, 그리고 농촌 집 고쳐주기 활동,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돋보기 안경을 그리고 기부하는 브라이트 활동,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지원하는 행복한 진직상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그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사회와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농업 관련 기관들이 오픈 캠퍼스를 추진하고, 그리고 청년농이나 창업농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이나 교육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비대면 장터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이번 제안된 의제 중에 관심 있는 의제들이 좀 있죠? 네.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죠? 만나셨나요, 벌써? 다 만났습니다. 네. 농어촌 공사가 우리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문제 해결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좀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어촌 공사였습니다. 네.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3시간여 시간 동안에 2021년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에 제안됐던 21개의 의제와 10개의 공공기관의 기관 소개와 사업 소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에 제안된 의제들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일정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또 자원이 연결이 되고 우리가 또 어떤 그 결과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 추진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역할을 해주시는 광주 사회적경제연합회 박상은 사무처장님 모시고 향후 일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네. 3시간 동안 행사 이끌어주신 곽보김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아름답게 또 이렇게 또 그 말도 건네고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저희가 지난 1월부터 올해 매칭데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공모하고 그리고 선정하고 그리고 그 선정된 내용들 관련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기관들을 만나고 그 과정들을 지금 5개월째 같이 하고 계시는 11개, 12개 그 기관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소중한 의제 내주신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내주신 기관과 기업 그리고 개인 분들께 의제를 제출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 제안된 의제들을 같이 풀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그리고 같이 고민해 주시는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 여기 의제에 같이 하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행사는 오늘 그 매칭데이 행사 이후에 그 이전부터 의제가 제안된 이후로 계속 기관들과 의제들을 매칭시키기 위한 매칭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칭데이 그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매칭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두 각각의 그 제안자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자들을 찾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계되어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의제들도 있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더 많은 의제들이 매칭돼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사업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칭 사업들을 올해가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진행은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 공간에서 의제로 채택이 되고 그리고 매칭이 된 기관과 기업들이 같이 협약을 하는 단체 협약식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의제를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의제들을 같이 풀기 위한 이런 아주 우수한 사례고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과 사회적 경제인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홍보관 내에서 저희 행사들을 공유하는 그리고 홍보하는 자리들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칭된 의제들이 실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12월에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매칭데이의 성과들을 저희가 같이 모여서 공유하고 그리고 내년 매칭데이를 어떻게 하고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12월경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많은 성과를 남기고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것들이 매칭될 수 있도록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기관, 그리고 여기 매칭데이 추진단에서 큰 역할 해주시고 계시는 각 센터 내지는 기관 단체의 대표님들의 보다 많은 뚜쟁이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영상은 지금 유튜브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고요. 다시 보기로 또 의제에 대한 소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4일까지 광주에서 하는 전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도 광주 사회적가치 매칭데이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광주 사회적가치 매칭데이는요.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광역자활센터, 가치키움 사회적협동조합,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광주 NGO 시민재단, 광주청년센터, 소셜캠퍼스온 광주, 남도일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했던 2021년 광주 사회적가치 매칭데이 의제 매칭 행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곽보균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